안녕하세요. 정정은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여자분들이 많이 앓고 있고 또 혹은 애들도 많이 앓고 있는 이 질환. 여러분들 턱관절이 있으시다면 한의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턱관절 질환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영어로 TMJ라고도 말하는데요. 약자가 밑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TMJ라고도 부르고 턱관절에 생긴 모든 문제를 총칭합니다. 턱에서 소리가 납니다. 턱이 아파요. 턱을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턱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씹을 때 아파요. 이 모든 걸 다 통칭하는 거고요. 또 좀 더 심한 의미에서의 턱관절 질환은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들이 빠져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턱관절은 실제로는 볼앤소켓 구조라고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볼 때 우리가 턱이 어떻게 열리나요? 라고 생각하면 호두깎이 인형처럼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턱이 열렸다가 꽝 이렇게 닫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턱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졌다 열리는 겁니다. 여기가 축이 돼서 축회전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 축회전을 하는 이유 때문에 턱관절 질환이 생기면 잘 낫지 않고 턱관절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가 목을 같이 치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이 턱관절 질환에 생기는 원인 자체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디스크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걸 씹었어요. 턱을 괴고지네요. 말을 많이 합니다. 치열 교정을 받았어요. 치과 치료를 받다가 다쳤어요. 하는 식으로 턱에 직접적인 자극이 되는 원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이를 갈고 잔대요.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에다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살았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목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턱관절 질환 환자가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라는 것이 있으면 턱이 벌어지는 데 장애를 주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턱이라는 건 슬라이딩 운동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슬라이딩 운동을 할 때 턱이 뒤로 당겨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목에 문제가 있는 거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언젠가 한번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일자목과 어퍼크로스 신드롬이라 그러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 턱관절이 잘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뭐가 있죠? 학생들이 굉장히 걸리기가 쉬운 겁니다. 오징어를 질겅질겅 혹은 껌을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어떻게 해요? 자세가 안 좋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학생들의 턱관절이 많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사랑니가 났어요. 사랑니를 뺐어요. 혹은 여자라서 턱 근육이 약합니다. 턱이 얄쌍해요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턱관절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 턱관절의 진단 자체는 사실은 복잡한 관계로 많이 심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턱이 완전히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아프냐 안 아프냐, 소리가 나냐 안 나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치료를 오셔야 되는 겁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갈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방재활의학과나 침구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치과를 가기도 하고 악관절 전문센터를 가기도 하는데, 급성이든 만성이든 솔직히 말하면 한의치료가 제일 괜찮습니다. 그쪽을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 만성이 돼서 이게 도저히 낫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교합이 틀어져서 이빨 자체가 합이 맞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엔 치과와 한의과의 진료를 크로스 시켜가지고 같이 받아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교합은 맞는데 아픕니다, 소리가 납니다, 안 벌어집니다는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걸로는요, 보통 4cm가 벌어지느냐를 봅니다. 손이 아주 두꺼운 사람들은 2마디, 보통은 3마디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이 3마디가 입에 들어가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해서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 턱이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개도 안 들어가는데요, 숟가락도 안 들어가는데요 될 정도가 되면 얼른 치료를 와야 되는 거고, 너무 늦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픈지, 내 턱만 아픈 게 아니라 이때는 교근이라 그래서 귀 위쪽에 있는 근육들도 아픈지, 혹은 귀 뒷부분으로 있는 것들도 아픈지들도 똑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확진 자체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턱관절면이 많이 먹어 들어갔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요, 턱관절이 내버려 두게 되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먹어 들어갑니다. 볼엔 소켓 구조로 달려 있어서 이 가운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디스크가 들어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자극을 자꾸 더걱더걱 어덕어덕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턱이 한쪽으로 밀려 들어가겠죠. 그럼 턱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아예 안 벌어지거나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심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사실은 치료를 하더라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것들은 턱관절의 정의, 그리고 원인, 그리고 우선 진단, 그리고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턱관절 질환이 급성으로 왔을 때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그리고 만성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볼지, 그리고 집에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혹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